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체질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의학. 선생님, 저도 사상체질 봐주시는이라고 하니까 어디 점집 찾아간 것 같은데 한의원에 가가지고 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어떤 체질로 보이시나요? 뭐 사상의학으로 하면 소양인이라고 봤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 체형적으로 뭐 가슴 쪽, 몸통 쪽이 좀 크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가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격이 조금은 뭐 직설적이고 또는 뭐 약간 좀 다혈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네. 요즘 이 체질의학이 유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네. 그 한의원 가가지고 뭐 팔체질, 사상의학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받고 와서 네. 식단 조절하시고 아. 약 드시고 아, 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연예인들이 뭐 요즘 연예인들도 보니까 하고요. 예, 뭐 나는 무슨 체질이라서 방송에 네네.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또 따라하는 그리고 관심 가지는 분들이 난임이었던 많아졌죠. 부부가 네. 이 사상의학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에 가서 네. 이제 체질 개선하는 식단을 따라하고 약을 네. 먹고서 뭐 임신이 됐다. 뭐 네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어떻게 선생님 병원에서도 이 체질의학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아, 네. 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는 저는 체질의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상의학, 팔체질 예전에 다 했었고요. 나름 또 열심히 체질의학적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네네. 이 체질의학이라는 건 한의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체질적으로 나눠서 체질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그 한의학이 하는 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 가면 과가 내과가 있고 침구과가 있고 재활의학과가 있고 뭐 소아과 있고 부인과가 있고 쭉 있는데 네. 그 중에 체질의학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제 체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의 단편적인 방금처럼 제 느낌은 이런데 제가 체질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병원 후배들 또는 선배들한테 제가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거가 뭐 신빙성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당연하죠. 제가 안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이나 그다음에 한의학적인 원리로 충분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질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또 암이나 특수한 경우에 체질적으로 체질 개선, 그러니까 식이 조절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네네. 계시면 제가 오히려 이 체질만 연구하고 한우물을 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에게 네네. 제가 의뢰해서 진료를 받게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매이지는 않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체질을 감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체질에 대한 구분은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어떤 체질인가 감별이 어렵고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체질은 선생님들이 갈 때마다 달리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럼 믿을 수가 없겠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감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감별을 하려면 또 오랜 임상을 통해서 네. 실제로 음식을 가려보면서 또는 침치를 해가면서 나한테 그 치료가 맞는지 또는 음식이 맞는지를 보면서 확정해 나가는 그런 또 긴 시간도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파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체질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는 그 걸음을 보면서 당신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전 조금 더 못 믿겠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체질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 무슨 체질일 거야라고 뻔떡
뭐 생각이 당연히 나죠. 뭐 저도 당연해요. 체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체질일까를 있지만 말을 아껴야죠. 왜냐하면 네. 그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 체형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체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에서 오류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살짝 말을 아껴뒀다가 하시는 경우가 이제 고수들의 특징이죠. 지금 타고난 체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질은 타고나는 게 맞나요? 네. 어... 체질은 타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네. 우리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선생님. 네. 혈액형 A형으로 타고났는데 중간에 바뀌던가요? 그거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듯이 체질이라고 하는 네네.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체질은 네. 한의학적으로 사상의학 8체질, 더 나아가서는 16체질 뭐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지금 많은 한의사들 또는 많은 환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재마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상의학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또 전혀 다른 툴인 8체질 우리 권돈 박사님께서 창안을 하셨다는 8체질 그거 외에도 또 제가 잘 아는 굉장히 훌륭한 또 원장님이 네네. 사계 체질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체질을 만드신 그런 사계 체질도 있고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네네.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상 네. 그리고 8체질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네네. 이 사상 8체질은 한번 내가 타고난 체질은 유전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유행이었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상의 아까 8체질 어떤 건지 기초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뭐 몽땅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사실은 체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는 한국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오랜 역사는 한국은 사상의학이라는 게 이제 독창적인 의학으로서 중국에도 없고 네. 외국 어디에도 없는 의학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훨씬 오래 전부터 체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유럽에서도. 네, 네. 그래서 정신과 같은 데 분류해 보면 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 이렇게 해서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건 성향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성향 그렇죠. 성향과 관련돼 있지만 그런 체질론적으로 사람을 분류를 한 거죠. 그런 유형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뭐 호흡기가 튼튼한 형, 소화형, 네. 근육이 많은 형, 뇌형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이런 그 체질적인 분류는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 체질에 대해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좀 달리 봤을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냥을 좋아했고 몸에 털이 많았고 남성적이었다. 와일드했죠. 화끈했다.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릴 적부터 여성스러웠고 털이 없이 미끈미끈했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고 꾀가 많았다. 네. 욕심도 많았고. 네. 그죠? 그건 똑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교육에 의해서 생겨진 게 아니라 타고나는 체질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고날 때 네네. 뭔가 체질적인 외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옛날부터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런 단순한 이론보다 우리 이재마 선생님께서 네네. 떡 환자들을 떡하니 이렇게 쭉 보니 환자들마다 몸에 그 장기의 대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소. 예, 장기가 크고 작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이라고 하면은 폐, 비, 간, 신. 그다음에 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심장을 빼고 폐, 비, 간, 신. 이
네 가지 장기에 크고 작은 유형이 있더라. 네네. 그래서 폐가 크고 간이 작은 형을 우리가 태양인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폐가 작고 그 다음에 간이 큰 거를 태음인으로 하자. 네네. 그리고 이제 비장이 튼튼하고 콩팥이 약간 비대신소한 체형을 소양인으로 하자. 네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신장이 크고 비장이 약한 형을 소민으로 하자. 그럼 그거를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의 크고 작음이 보이진 않잖아요. 네,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간이 큰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그렇죠. 구분을 하는 우리가 건가요? 그걸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골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다라고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과 섭생이 다 다르다. 네네네.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혈압도 기준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네네. 이분들은 혈압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땀을 흘려야지 건강한 체질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야 건강한 체질이 있고 네네. 어떤 체질은 변비가 있으면 죽고 어떤 체질은 변비가 열흘이 돼도 끄떡도 없는 그런 분 보셨죠? 체질에 따라 다르다라고 분류를 해서 이걸 의학적으로 약을 쓰고 침 치료를 했더니 네. 맞는 거예요. 그 폐가 튼튼한 사람은 폐 관련된 폐가 너무 커서 폐가 너무 왕성해서 병들이 생기고 네네. 간이 약해서 병들이 생기니까 이런 형들은 간이 약한 질환, 쉽게 피곤하거나 다리 쪽으로 무기력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네네. 그런 유형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정보를 얻고 지금 한 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네. 많은 검증 그리고 유의성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그럼요. 바라볼 예, 때도 네네. 네, 그럼 팔체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선생님? 네. 우리 팔체질은 사상의학을 하던 우리 이제 후대들 중에 최근에 저희 한의사 선배 중에 권도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체질을 네 가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장 육부 중에서 오장 오부를 네네. 순서대로 다 나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크고 작고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조금 크고 작고 조금 더 작고 이렇게 장부를 쭉 배속을 해서 네. 금음 금양, 토음 토양, 목음 목양, 수음 수양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금체질, 목체질, 수체질, 토체질 이렇게 8개로 분류한 체질이고요. 그래서 분류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진 체질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상 체질에서 나온 건가요? 네, 원리는 나왔다라고 보면 되지만 조금은 또 전혀 또 결이 별개의 달라요? 어떤 또 분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많네요, 선생님. 네, 오늘은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